게임 접으면서 엄마한테 얘기해. 아씨, 엄마 때문에 게임도 못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3시간이나 해놓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게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마리입니다. 오늘 저 집에 혼자 있어요. 남편이랑 아이랑 어디 가가지고 오늘 산에도 갔다 오고요. 산에 갔다 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다구리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디저트로 요거랑 차랑 이렇게 마시려고요. 네, 오늘 주제는 게임인데요. 요즘 아이들 게임 정말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게임 중독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특히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게임 좀 그만하라고 골백 번도 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거의 게임 혐오까지 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통 아이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둘 다 합심해서 아이한테 게임 좀 그만하라고 막 윽박지르기 마련이잖아요. 게임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저희 집은 그게 좀 달라요. 저희 남편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 몇 년간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게임 속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서 풀밭을 막 뛰어다니고 있어.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컴퓨터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이게 조금 마음도 답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아이가 이제 말도 잘 하기 시작하고 소통도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아이에게 게임을 시켜야 된다고 막 이 게임 저 게임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닌텐도 위에서부터 뭐 닌텐도 스위치 모든 게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아이한테 갖다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눈앞에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아빠가 그렇게 권장하는데 아이가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지금까지 사들인 게임칩만 해도 벌써 20개는 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컴퓨터까지 새로 사서 컴퓨터 게임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뭇 엄마들과 비슷하게 아이가 게임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게임하는 비중이 하루 일과 중에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저놈의 게임 때문에. 저희 아이가 4살 때부터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6년이 넘었죠. 제가 아이한테 정말 게임 좀 그만하라고 수백 수천 번은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초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 말도 굉장히 잘 듣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그런 애였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하니까 이제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러기 시작하더니 4학년 되니까 게임 그만하라고 하면은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말을 잘 들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등으로도 안 들을 때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도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거든요. 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시간 한다, 혹은 이틀에 몇 시간 한다, 아니면 주말에만 한다. 그러다가 뭐 되게 잘한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 잘한 일을 했을 때는 그 하루는 몇 시간 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몇 시간으로 제한했을 때도 있지만 혹은 너 공부 안 하면은 게임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해보고요. 그리고 애가 키가 작았을 때는 천장 위에 이제 책장이 있으면은 책장 맨 끝은 천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가 잘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손에 안 닿는 곳에 모든 게임기를 다 올려놓고 손이 못 닿도록 그렇게 다 올려놓은 다음에 주말만 되면은 꺼냈다가 주말이 끝나는 주말 일요일 9시쯤에 다시 게임기를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천장 쪽으로 올려놓는 그런 방법도 다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제 그리고 협박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그 게임을 제한을 했었죠. 어떻게든 안 하게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지 말라는 소리를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더 하면은 스스로 되게 지치는 거. 그러다가 계속 지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포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살아라. 게임을 하든 말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 소름인 건 그렇게 놔두면 진짜 평생 할 것 같아.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게임하는 걸 지켜보고 화도 냈다가 포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가 왜 못하게 할까? 그리고 아빠는 하라고 권장을 하고
엄마는 또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빠가 더 좋아하니까. 아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만 못하게 해.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하게 하자. 이거는 놔두자. 이런 뉘앙스는 좀 달라요. 못하게 하자가 아니라 하게 하자로 바뀐 거예요. 저도 게임 좀 그만해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살다가 이렇게 서서히 생각을 바꾸니까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었고 저도 잔소리가 줄어드니까 저도 또한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깨달으려면 일단은 왜 내가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걸 이토록 싫어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야 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왜 싫어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는 다른 걸 할 시간을 게임으로 인해서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공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게임이란 게 손가락만 막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구부러지고 자세 이렇게 거북목 이 자세 아시죠? 이 자세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이 신체적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아이들도 다 한다고 크래쉬로얄에서부터 브롤스타즈까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또래 애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뭐 건전하든 건전하지 않든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게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게임을 막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게임을 좋아하는 저희 남편과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의견 일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했어요. 결국에는 목표는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조금 더 게임을 즐기면서 대신에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아이가 슬기롭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던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왕 할 거면 정말 잘 알아봐서 좋은 질의 게임을 다양하게 경험시켜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은 또래 애들한테 이렇게 듣고 와서 하니까 유행은 할 수 있지만 게임의 질이 보장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게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건전하고도 게임의 질도 상당히 좋고 스토리도 좋은 그런 게임들을 집에 이렇게 갖다 쟁여놓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전집도 보면은 그 아이 나이가 되기 전부터 요 나이 때는 이런 게 좋겠다. 요 나이 때는 이런 게 좋겠다. 해가지고 미리미리 전집을 사다 쟁여놓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도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조금 더 질 좋은 게임들을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해놔서 미리미리 이제 요 나이 때는 이런 걸 하겠구나 하고 갖다 놓으면은 아이가 이 전 단계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것도 해볼까 하고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유행을 타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라 저희가 엄선해서 골라놓은 그런 좋은 게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다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자기 취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젤다의 전설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게임으로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골라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 기준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것들로 다 엄선을 해서 골라놓으면은 아이가 어떤 거를 선택해도 별로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좀 같이 게임을 해주는 편이었어요. 뭐 닌텐도면 닌텐도, 컴퓨터 게임이면 컴퓨터 게임. 아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그 순간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를 해줬어요. 하고 싶다 할 때 절대로 오늘은 바빠서 안 돼.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랑 뭔가 같이 하는 순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아이가 원하는 그 순간에 같이 해주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끝날 때도 같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아이는 혼자 하다 보면은 계속 무한정 자기 혼자서 막 게임을 하게 돼서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랑 같이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끊어야 할 타임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이 판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그러면 아이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끝내면 어차피 나도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아니까 모두 다 그냥 같이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또 그렇게 막 끝나자 그러면 네 하고 말을 잘 듣는 타입은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한 판만 더, 두 판만 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한 판 더 해요. 그 한 판만 더 했을 때 마지막으로 채워주는 그 순간이 99%에서 1% 더해서 100%가 채워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미련 없이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있어 하는 게임에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다른 게임보다도 젤다의 전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젤다의 전설 음악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음악에 심취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아이가 젤다의 전설을 시작할 때부터 막 그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귀가 저쪽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계속 저한테 그 게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느 순간 딱 오는 게 이 아이가 이 젤다의 전설의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일부러 그 게임 이렇게 아이가 하고 있으면은 옆에 지나가면서 얘는 뭐야? 쟤는 저렇게 움직이네? 하면서 막 또 움직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은 가디언 이름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러면서 좀 대화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더 신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저한테 이제 젤다의 전설 OST까지 퀴즈로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맞췄어야 되고, 그렇게 저한테는 막 썩 재밌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니까 그 즐거움에 발맞춰 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이가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 게임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5살 때 마리오 카트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고 싶다고 저한테 자기가 마리오 카트 하는 그 화면을 핸드폰을 들고 찍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삼각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각대 대신에 핸드폰을 들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30분 동안 아이가 카트를 하는 거를 화면을 찍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TV에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TV를 계속 30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찍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니까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젤다의 전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아예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자기가 편집도 하고 그리고 썸네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이를 가르쳐 주려고 시작을 한 거였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고 있고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컴퓨터로 그 파워 디렉터로 편집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도와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제가 시키면 절대로 안 할 건데 본인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한테 이 게임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집하는 기술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넉넉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남편이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오다 가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게임은 30분, 1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게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아이와 같이 게임을 해보고 아이랑 남편이 게임을 하는 거를 지켜보기도 하니까 게임을 시간을 정해서 하면은 목표 달성을 못해요. 이거 되게 공부랑 비슷하지 않나요? 왜 공부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다른 공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게임도 태스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그 헤매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도 그랬지만 우리 엄마들이 말을 하는 게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야, 너 오늘 몇 분 할 거야? 몇 시간 할 거야? 막 이렇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절대로 시간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은.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항상 그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정해놨으면 좋겠어. 요 시간만 딱 20분, 30분만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랑 약속을 했어. 30분 후에 끝나기로. 30분 후에도 아니에요. 30분 되기 5분 전부터. 자, 5분 남았다. 4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막 1시간 정해놨으면 자, 15분 남았어. 15분 후에 끝내야 돼.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거거든요. 자기는 가디언을 못 잡았어. 아직 다 못 잡았는데 엄마가 그만하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게임을 3시간을 했는데 엄마가 보다 못해가지고 원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씩이나 했어. 아니 이 자식이 이러면서 너 게임 그만 못해? 그만해야지. 지금 벌써 2시간이나 더 지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는 소용이 없어요. 막 딱 게임 접으면서 엄마한테 얘기해. 아씨, 엄마 때문에 게임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3시간이나 해놓고. 황당. 그래서 게임을 하려면 시간별로가 아니라 태스크별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목표로 게임을 할 것인지를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기 전에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게임하면서 뭘 할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얘기해요. 오늘은 난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뭘 잡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그거 다 잡으면은 그만하도록 하자 하고 얘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통할까요? 처음에는 별로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얘기했던 거 다 까먹거든요. 그런데 게임 할 때마다 매번 목표 설정을 하고서 들어가면은 아이도 어느 순간에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이거 하기로 했었지? 하고서 이렇게 다 잡으면은 이제 다 잡고 나서는 할 게 없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게임을 그만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저냥 게임이 계속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때는 그만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 하지도 못했는데 아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수행하지도 못했는데 그만하라고 하는 거는 애가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시간별로 이걸 끊을 수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넉넉한 주말에 게임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게임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할 거고 이 게임이 끝나면 편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해.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정도는 그 게임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다 빼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는 게임을 충분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아이한테 계속 그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다. 네가 할 일이 끝나면은 그만해라. 그리고 계속 그 얘기도 했어요. 나는 네가 언젠가는 스스로 그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매번 계속한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쓱 지나가면서 속이 터질 때마다 난 알아. 네가 스스로 그만하겠지. 언젠가는 그만할 거야.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인드 세팅이 돼 있으면은 언젠간 알아요. 자기도 이쯤 되면은 끊어야겠다는 거를. 근데 안 끊고 있는 거죠. 아니면 못 끊고 있는 거나. 그런데 저희 아이도 그렇게 계속 제가 오늘은 뭐 할 거니? 어디까지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만하라는 소리를 거의 안 했어요. 정말로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있을 땐 저도 한마디씩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아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그냥 하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는 밤에 그날도 솔직히 하루 종일 했거든요. 하루 종일 한 다음에 밤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딱 게임을 끄더니 엄마 오늘은 내가 스스로 그만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뿌듯해하는 그 눈빛과 표정. 자기가 너무 잘했다. 이거 진짜 내가 대박이다 오늘. 하루 종일 해놓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무슨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한 것 마냥 진짜 막 그랬냐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고 그러면서 애를 업고 온 집안을 다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막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도 취해보고 막 업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게임을 그만했어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진짜 뭐 자기도 막 뭐 합격한 것 마냥 막 천하장사 씨름대회 합격한 것 마냥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가 스스로 그만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와요. 스스로 그만두는 그 날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집 게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아이가 너무 게임을 일찍 시작하고 진짜 게임에 진심인 채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정말로 이유 없이 반대를 했던 시절이 너무 길었거든요. 저 같은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는 왜 우리 아이가 게임하는 게 이렇게 못마땅할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가 6년 넘게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할 거 하고 숙제할 거 하면은 게임하는 게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더라고요. 아이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좀 잘 해나가고 있는지 루틴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서 너무 게임하는 거에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디저트를 먹겠습니다. 오랑지나도 가져왔어요. 맛있겠다. 오늘 산에 갔다 온 게 너무 힘들어서 단 게 땡기더라고요. 생크림 듬뿍. 제가 크루아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크림 듬뿍 얹어서 딸기랑 같이.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